지금이 골디락스 그리고 bad is good 요 테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유로존이 이제 리세션을 접어들었대요. 유로존이 안 좋은 소식인데 유럽 증시 잘 버텼고 유로존 증시 유로 오히려 강이었어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공포에 조금 시달리고 있던 시장이 1년 만에 지금 이제 탐욕 구간으로.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저희가 또 2주 만에 뵀는데 예. 참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 썸머 랠리에 대한 막 기대감들이 슬슬 나올 정도로 예. 강한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예. 뭐 이제 아직은 봄이라 해야 되나요? 여름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초여름이죠. 초여름이죠. 예. 이번 금년 봄도 작년만큼이나 더웠다 뭐 이런 기사가 보이던데 올 여름도 뭐 덥긴 덥겠습니다만 이제 슬쩍 그런 얘기 들리죠. 뭐 세린메이 같은 타령 다 잊어버리고 좀 서머레리를 좀 가불한 거 아니냐, 좀 땡겨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나저나 참 지난번에 왔을 때 대표님한테 슬쩍 듣기로 이 독자분들하고 또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차원에서 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좀 하셨다면서요? 그때 예.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때 2차 전지주가 너무 안 좋았을 때고 안 그다음에 때.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부 좀 터부시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 공매도의 앞잡이 아니냐, 뭐 기관의 앞잡이 아니냐, 네. 별 그 의도를 의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예. 물론 저희 열렬한 가족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똑같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같이 그 주식들이 2차 전지주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도 같은 입장.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공평하게 그냥 시장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좋건 나쁘건 들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지금 수익이 괜찮으시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2차 전지주를 담으셨어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담으셨어요? 제가 약속한 게 이제 저희가 1억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포스코홀딩스 40%, LG화학 30%, 에코프로 30%. 아하. 433. 예. 그러면 제대로 된 2차 전지주만 담으셨네. 그렇죠. 정석대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제대로 된 2차 전지주. 무늬만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래 진짜 좀 사실 좀 뜨겁죠. 네. 뜨겁고 또 뭐 다른 매체가 됐건 815가 됐건 제가 올린 컨텐츠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으면 오늘 아마 내심 그러실 거예요. 이진우 소장이 815에 와서 조금 이렇게 다 왔을 것 같아요 내지는 좀 뭐 다음 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래야 더 가는데 저 양반이 저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거 다 왔다 이거 진짜 던져야 된다 이거 완전 이제 인간 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됐으니까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네. 올 것 같아요? 이거 불안한데. 저 하나 희생하죠. 저 하나 희생해서 이제 뭐 시작인데 뭐 아니다. 그러면 걱정들 하신다. 뭐 조심할 거 많아요. 조심할 거 많아요. 이거 저는 오늘 이렇게 서부 영화 한 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증시 왜 이렇게 좋은가? 저 대표님 저 영화 아시죠?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저 립반 클립하고 저 친구 이름 뭐더라? 저 이거 옛날에 소시적에 보고 이것도 가끔씩 보면은 저 TV 영화 채널에 심심찮게 해줘요. 심심찮게 해주고 마지막 결투 장면 참 재밌고 한데 뭐 어느 게 굿이고 어느 게 배드고 어글린지는 모르겠어. 어글리는 보입니다. 어글리는 요 보이는데 지금이 골디락스 그리고 bad is good 요 테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는. 악재가 호재가 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이고 약간 좀 디어글리한 재료이긴 하지만 요거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장이 망가지겠어 하는 요런 거, 요런 게 있는데 서부극 한 편 더 보시죠. 이것도 저 소시적이 재밌게 봤는데 돌아온 장고 2편. 아, 제가 이거는 봤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 기억나시죠? 네. 거의 마지막 장면에 왜 아니 그 우리 소장님이 톰 크루즈와 동갑이신데 이거 이 영화 포스터가 이거 어떻게 아버님 세대. 진짜 뭐야 탑건 매브릭 이런 걸 들고 와야 우리 지금 그러게요. 젊은 공감대가 젊은 확 시청자분께서 텐데. 공감대가 쓸 텐데 이거 뭐 어디다 검색해서 영화를 어쨌거나 대표님도 기억나시잖아요. 거의 끝부분에 가서 왜 장고가 이거 관 하나 끌고 오는데 네. 이 뭔가 싶었더니 이 안에서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이걸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이건 권총의 의미가 없는. 권총의 의미가 없는. 그리고 뭐 그쪽에서 쏘는 권총은 총알이 닿지도 않는데 네. 이거는 뭐 장군은 이 안에 지금 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 관 안에 골디락스하고 그러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긴축, 인플레이션 때문에 따른 긴축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런 우려 따위는 이 한 방으로 다 날려 보낼 것 같은데 지금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한 거 보십시오. 골디락스는 우리 다 알다시피 뭐 뜨거운 죽, 차가운 죽, 미지근한 죽. 2층에 올라갔더니 곰 3마리 자는데 딱딱한 침대, 완전 푹 꺼지는 침대, 가운데 적당하게 그렇게 있어서 골디락스였는데 지금 골디락스가 지금 이미 시작된 거냐 했고 미국 경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한 며칠 전입니다만 결국 시장 지금 글로벌 랠리를 갖다 익스텐드 하고 있어요. 연장시키고 있죠. 미국의 잡스 데이터,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로 나오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이죠. 아니 지난 6월 2일 날 나왔던 33만 9천 개나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코로나 시국까지도 집어넣으려고 해서 한 5년짜리로 보니까 이게 는 게 잘 안 보입니다만 하다못해 2년짜리 지표만 보더라도 막대기 갑자기 쑥 올라왔거든요. 네. 시장 예상 18만 개보다도 33만 9천 개. 전달 29만 4천 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다양하게 좀 적게 보는 선수, 많이 보는 선수, 최대한 많이 보는 선수가 25만 개였는데 도대체 이렇게나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런데 왜 실업률은 또 3.7% 전달 3.4에서 3.7까지 올라가 버립니까? 그러게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기업 대상 조사고 이거는 무슨 뭐 가구 대상 조사고. 그런데 뭐 저는 뭐 포기하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 요즘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야, 일자리가 이렇게 확 늘었다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나 올라? 뭐 어쨌거나 이거 보면은 우리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야야야 이거 보면은 연준이 이것도 이거 뭐 6월 달에 금리 스킵이나 포즈가 아니고 금리 또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하다가 에이 실업률이 좀 오르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 뭐 너도 나도 골디락스예요, 우리도. 한국 경제나 TV에서나 고용 골디락스, 성장, 인플레, 고용 이 측면에서 전부 다 트리플 연착륙, 서머랠리로 이어지는가. 이제 침체 경고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제는 골디락스 꿈꾼다. 일본도 지금 뭐 골디락스랍니다. 지금 뭐 30년 만에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죠. 일본 니케이 대단하죠. 네. 네, 뭐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니까 이것도 골디락스 아닌가요?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이제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새로 냈는데 6월 6일 날 지금 이거는 2022년치는 아직까지는 추정치라고 봐야겠죠. 확정은 다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작년에 3.1% 성장을 했다고 보면은 금년은 2.1%로 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성장률 글로벌리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것도 애초 1.7% 했다가 2.1로 올린 겁니다. 그런 식인데 지금 선진국은 작년 대비 많이 낮아지죠. 그런데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작년보다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죠. 네. 선진국, 유로존, 미국 이런 쪽은 조금 작년보다 못한데 신흥국, 개도국 그리고 동아시아나 태평양, 중국 이런 쪽은 그거 합니다. 그러니 이거 좀 어정쩡하죠. 선진국들 보니까 경제 안 좋을라나 싶은데 또 신흥국, 개도국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끝에 가서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세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흥국,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금융 스트레스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워딩만 보면 또 겁이 나겠지만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이게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않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저 가운데서 한국은 자꾸 아래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한경련도 한국경제연구원도 살짝 좀 낮췄더라고요. 네.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그다음에 이제 bad is good 한번 보실까요? 나쁜 게 좋답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유로존이 이제 리세션을 접어들었대요. 아, 경기 침체로. 예,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요 기술적인 경기 침체 정의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우리 경기 침체 리세션에 본다 했는데 작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근데 금년 1분기도 마이너스 0.1%. 처음에는 한 그래도 플러스 0.1%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걸 조금 확대해서 봤는데요. 유럽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럽의 주식들은 이렇게 혼조세인데 이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마켓은 look for direction이에요. 방향성을 갖다가 지금 막 찾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계속 가는 거 맞아? 대충 나온 거야? 이런 게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죠. 요거 보시면은 자 전달도 전분기도 마이너스 0.1, 여기도 마이너스 0.1 미미하긴 합니다만 이거 전체 좀 큰 그림 한번 보시죠. 큰 그림 보시면 요때 4분기 연속 빠졌고 요때도 조금 몇 분기 계속해서 역성장이 나왔고 코로나 왔을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0.1이니까 이 노란색 음영 처리는 잘 거의 보이다 말다시피 하는데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 뭔 일이 있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요때 뭐 2012년, 2013년 요 무렵 네. 그리고 코로나 왔을 때 이런 상황이었으니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이번은 달라 하는 this time is different가 적용되느냐. 그래 봐야 야 뭐 마이너스 0.1인데 한 2분기 그러다가 또 금년 2분기에 나중에 또 가서 수치가 또 플러스 나오고 하면 또 견뎌낼 수 있잖아. 이럴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나쁘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소식은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인데 자 조금 더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유로존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19개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요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20개거든요. 처음에 11개 국가를 시작했다가 여기 하늘색이 짙은 데가 더 안 좋은 데입니다. 아일랜드. 마이너스 4.6이래요. 네. 마이너스 4.6%고 독일. 이게 지난 4분기 마이너스 0.5% 성장해서 지난 1분기도 마이너스 0.3. 거기다가 네덜란드,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아일랜드하고 독일이 유로존 경제 성장을 갉아먹었다 했습니다. 근데 독일 보시죠. 우선 데일리 보시면은 별로 어제 하루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그래도 플러스 0.18% 강보합으로 마칩니다. 네. 저런 뉴스에 안 빠져요. 큰 그림은요. 요겁니다. 지금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잖아요. 나 차트 공부 안 했다 하는 사람도 요쯤은 쌍봉.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다 치고 나가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치고 나가면 대단한 건데 큰 쌍봉은 이때 있었죠. 닷컴 버블 무너질 때 하고 그때 이 기운 차렸지만 금융이 왔을 때도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닷컴 버블 때의 거의 즉 99년 말 20세기 말 그 레벨을 좀 오니까 또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요때도 그랬죠. 2017, 2018년에 장 한번 밀리고 회복되나 하다가 그 길을 못 넘고 코로나 두드려 맞았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소위 말하는 쌍봉 내지는 더블탑인지 우리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단정 지을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look for direction이죠. 시장이. 야 이거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꼭 이중천정이 아니라 더 가도 될 것 같단 말입니다. 네. 다만 월간 차트상에도 OMA가 20MA하고 이격이 너무 벌어졌으니까 이것 좀 이렇게 좀 좁히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래야 또 탄탄하게 멀리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인데 요런 겁니다. 유로달러. 어제 유로 보세요. 리세션에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끝부분 보시면 일간 차트입니다만 네. 어제 유로가 제법 팡 뛰었습니다. 유럽한테 유로존이 안 좋은 소식인데 유럽 증시 잘 버텼고 유로존 증시 유로 오히려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이 도대체 상승하는 이유를 뭐에서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불안하니까 예. 한국도 뭐 대차장고가 언제든 공매도 칠 수 있는 자금이 뭐 83조 역대 최고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미국도 장난이 아니게 그 지금 하방 베팅한 세력들이 있다고. 기관들은 네트로 봤을 때 지금 하방 베팅이더라고요. 헤지펀드 이런 쪽으로. 네. 죽을 마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계속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쫄린 공매도 이 하방 베팅한 세력들이 다시 이제 쇼커버를 해야 되니까 쇼커버를 되는 이게 상황. 또 그걸로 올라가지 또 그걸로 않겠냐.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런 재료인데도 유로가 왜 올랐을까 해보니까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 선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최근 들어서 유로가 약해졌지만 네. 이 선까지 뚫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잘 자신이 없는 와중에 오히려 어제 이런 상황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딜러들이 아니면 나는 참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딜러들이 유로존 성장률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유로 매도를 쳤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안 밀리면 어떡합니까? 되사야죠 뭐. 그런 식의 흐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베리스 굿 한번 보실래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아니 실업자가 늘었는데 나 실업수당 다 먹어야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시장 예상보다 확 늘고 21개월만 최고치 같으면은 안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렇죠. 아 그렇다면은 연준이 좀 이렇게 연준 내에 매파적 인사들이 조금 이렇게 성질 죽여야겠네. 그렇게 뭐 고정시장이 타이트해서 인플레도 빡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다들 시장은 6월 달 정도에는 스킵이 됐건 포즈가 됐건 중단이 됐건 건너뛰는 게 됐건 아니면 그 길로 아예 막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뭐 한번 쉬고 나서 그냥 영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잊어버리라 하든지 그래 될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매파 진영에서는 좀 불편했을 텐데 그거 아닌데 요즘 월가에 인사가 돼버린 그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흑인 연준 이사 갑자기 연준 이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라일 브레나드 후임으로 부의장으로 지명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양반이 그래요. 6월 달에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는 거 가지고 시장은 막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워딩은 그거였거든요. 6월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최종 금리 피크 레이트가 여기서 멈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뒷부분은 됐고 뒤에 얘기는 됐고 지금 안 올리고 싶은 거지. 당신 지금 이 벼락 출세하는데 지금 의회가 됐건 바이든 저거가 됐건 거기에 부담스러워 할 만한 무슨 금리 인상 좀 빡세게 하고 긴축 세게 합시다 소리 못할 사람이지 당신. 네. 옆에서 파월 좀 말릴 사람이지 브레이나드 후임으로 이런 분위기로 갔던 거죠. 제로치 기사 보십시오. 익주비런트 불스입니다. 황소들은 지금 아주 활기 넘치고 뭐 잘 자라고 아주 막 그런 와중에 곰들은 리시딩 하고 있어요. 물러나고 있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머리 벗겨지듯이 막 이렇게 그런 식의 이런 진단입니다. 이런 진단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S&P 500이 요 4,300포인트 공방 아직 요거 4,300을 못 찍었습니다. 요놈의 숫자가 뭔지 4,299점 얼마까지는 갔어요. 며칠 전에. 네. 어제도 오르긴 올랐다고 합니다만 4,293.93이에요. 종가가. 요 뭐 조금만 몇 군데서 몇 종목만 더 힘썼으면 4,300 찍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 강세장. 강세장이죠. 강세장인데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작년 떨어졌던 낙폭에 대해서 지금까지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기는 선수들로서는 후달거려요. 이제 4,300포인트 휙 넘어버리면은
이거 그동안의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조정 차원은 아닌데 네. 이건 진짜 돌아섰는데 어제부로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제부로 종가 기준으로 10월 12일 날 이때 종가 3,577 대비 4,293 이게 20%가 딱 넘어요. 그렇다면 이제 월가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거는 불마켓이죠. 그렇죠. 불마켓인데 또 이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빨간색으로 껐습니다. 지지선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 지지선에서 이렇게 한번 이 지지선을 갖다가 알고 끈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일단 저점 형성하고 돌아섰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을 꺼 놓는 겁니다. 네. 꺼 놓는데 꺼 놓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지지선. 그런데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색깔을 제가 까만색으로 했습니다. 일단 한번 깨진 지지선은 지금 그 이후로는 저항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도 이 속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선 타고 가는 정도. 좀 선 타고 좀 가다가 좀 밀리다가 또 가다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CNN에서 하는 이 뭐라고 하죠? 공포와 탐욕 지수. 예. 이게 지금 말이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니. 하루 전만 하더라도 74였던 게 지금 76까지 어제부로 확 들어서서 그리드 탐욕 단계가 아니고 익스트림 그리드예요. 조금 아주 과한 탐욕 단계까지 그렇죠. 왔다는 얘기고 일주일 전에 60일, 한 달 전에 60, 뭐 이 정도에 있던 그리고 1년 전에는 48 공포에 조금 시달리고 있던 시장이 1년 만에 지금은 이제 탐욕 구간으로. 네. 거기다가 빅스는 어떻게? 지난 1개월 사이에 거의 23% 빠졌습니다. 아, 많이 13.65에 13.65.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지금 분명히 탐욕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빅스를 봤을 때는 너무 다소 시장이 너무 안일할 수도 있다 하는 그건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쇼 친다? 쇼 치다가 자꾸 말리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라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이미 숏을 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더 우리 우리 손절매 하듯이 더 갖다 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쇼커버 손절을 할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더 쏟아불 거냐. 그쪽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더 물타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에서 한번 좀 캐캐묵은 얘기 한번 우리 8.15 독자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거 어디 5분짜리 10분짜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겨를도 없습니다. 네. 차트도 제대로 다 설명도 못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기사 보세요. 인사이드지 기사인데 2014년 12월 6일입니다. 한 9년 전 기사예요. 네. 9년 전 기사인데 뭔 얘기를 합니까? 1996년 12월 6일 날 앨런 그린스팬이 그 유명한 연설을 했다. Irrational Exuberance. 이 비이성적 풍요, 비이성적 과열. 이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네. 이 양반도 저 MIT에서 학위하고 예일대 교수 아닙니까? 노벨상도 받았고. 네. 제가 봐서는 폴 그루크만 교수보다는 나아요. 저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그루크만은 누가 진짜 채팅창에서 제가 그루크만이라고 하길래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만. anyway. 지금 쪽하신 건가요? 그루크만이 그루크만. 자, 그래 됐는데 또 이런 견해도 있죠, 당연히. 네. 뭐 그린스펀 당신 그 얘기 할 수 있나?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연준이 유도했어요. 음. 이 비이성적 과열을 갖다 연준이 유도했어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주범, 뭐 가장 주범이죠. 위대한 연준 위장,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앨런 무슨 뭐 그린스펀이죠. 마에스트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린스펀 때부터 그렇죠. 돈 풀기로 그냥 일관해 왔고 조금 그 가다 싶으면 금리 인상 좀 하는데 그 금리 인상 해도 전혀 뭐 끼꼬도 안 하니까 나중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어쩌고 저쩌고 커넌더럼 어쩌고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만. 이 표현입니다. 이 굵게 표시된 부분. 어쨌거나 그 비이성적 과열 내지는 비이성적 풍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how do we know래요? 그거 어떻게 알지? 이 비이성적 과열이
정당하지 않게 자산 밸류를 갖다가 막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96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96년이면 이 무렵입니다. 그죠? 네. 96년이 이 커서가 가리키는 이 무렵인데 지금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가계에서 주식 들고 있는 비중이에요. 총 금융자산 중에 네. 가계에서. 근데 이게 즉 일반 개인들 가계에서 리테일 쪽에서 주식 비중을 막 늘리면 당연히 개인들이 막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2000년 닷컴 버블 전에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갖다 주식으로 때려 박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금융이 왔던 거고, 아니, 닷컴 버블 무너졌던 거고, 또 여기서는 2017년, 또 2018년에 잠시 장 꺾였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때도 장 올라갈 때 보면은 가게에서 많이 너도 나도 주식시장 쇄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보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그린스펀 형님이 여기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96년 12월에 그러고도 한 3년 넘게 장은 달립니다. 장은 달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조금 이렇게 먹물들 월가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좀 먹물 좀 찼다는 사람들 네. 그러고 뭐 생각보다 주식 비중 적은 사람들 그 옆에서 돈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게 약간 배도 좀 아픈 사람들 하는 얘기가 시장이 이거 조금 비이성적이야 좀 과열돼서 이런 얘기가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호재 실적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반도체만 해도 오늘 하이닉스 뭐 11만 5천 원만 이렇게 돌파했습니다만 뭐지 아직도 뭐 2분기도 2조니 뭐 3조니 적자폭 나오고 뭐 메모리 반도체가 극적인 어떤 그 상승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오르지? 왜 오르지 하는 거. 그거다 뭐 오르려면 처음부터 오르든지 그렇죠. 개장 초에는 막 빠지는 모습이 보이가 예. 저 왜 저래 했다가 갑자기 감아 올리니 이 진짜 이 아사리판이에요. 아사리판이고 진짜 도깨비 시장 같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그래 마에스트로 그 뭐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그린스펀이 그때도 당대에도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나도 인정해 싶어서 매도 쳤던 사람들은 이 구간에 다 녹아났을 것 같아요. 그죠? 녹아났을 것 같고 이때도 견뎠으면 세월이 걸렸을 뿐이지 원위치하고 이때도 안 떨어먹고 기다렸다가 또 왔을 때 또 세월을 보내니 이때 2000년에 들어갔다 이때도 안 털었다 이때도 안 했다 원위치한 게 한 14년 기다리니까 되네요. 미국 시장이니까. 한 20년 되면 또 되고 먹고 네. 나오고 코로나 때 아차차해서 안 떨고 있었으면 이건 몇 배입니까 이게. 이번 장도 그래 쫄아갖고 다 던졌어. 기다렸다면 다 왔는데 애플은 거의 전고점인데 그렇죠. 엔비디아는 전고점 열어버렸는데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추세를 믿는다면 이거 QQQ만 안 들고 계시면 버티면 돼요. 그죠? 그렇죠. QQQ QQQ? 나스닥 상승? 좌우지가 뭐 TQQQ든 SQQQ든 간에요. 3배로 막 지르는 분들만 아니면은 네. 빠져도 또 하방 배팅 했다가 또 올라도 또 이렇게 견딜만한 그게 시장인데 근데 또 차트쟁이 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네. 금융위기 때 저점 그냥 처음 보이는 저점 연결해놨더니만 이게 코로나 때도 저점 이걸 갖다 쭉 한번 땡겨봤더니만 하나의 채널이 나왔고 이 채널 열리니까 뭐죠? 이 채널 열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은 이래저래 봤을 때 유동성이죠. 네. 이래저래 봤을 때 유동성이고 코로나 이후에 뭐 리오프닝의 기대감, 뭐 어떤 뭐 공급망 해소 뭐 이런 어떤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돈의 힘인데 또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뭐죠? 이걸 갖다가 이 구간을 열었더니
이 높이만큼은 논스톱으로 가버리네요. 그렇죠. 그죠? 지난번 몇 주 전에도 우리 네. 저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위치가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네. 변곡점. 변곡점이죠. 그랬더니만 이걸 또 했더니만 또 절묘하게 또 이렇게 했더니 아니 뭐 닷컴 버블 때 시작하기 전에 그거네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습니까? 작년에 연준이 인상 팍팍 쓰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몇 번 밟았더니 시장이 뜨거 해가지고 이 선까지 뚫고 내려오나 채널 하단 쪽으로 상단하고 하단 쪽으로 기 들어오나 했던 게 급하게 또 돌려서 였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얼핏 보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4,300 여나 4,300 열고 조금 이렇게 시간은 걸리고 하루하루 등락은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4,800 가나? 이거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800도 가고 전고점 돌파하면 또 5,000, 6,000 향해서 결국 장기 우상향으로 가나? 아니면은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결국 4,000 깨지나? 아니면 이쯤 오면 또 사도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잠깐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카바나라고 왜 중고차를 옛날처럼 우리 무슨 뭐 장안평에 가서 차 직접 보고 이거 저 물난리 났을 때 빠졌던 차 아니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플랫폼에서 하는 거 있죠, 왜? 네. 이게 이 코로나 때 이거 보세요. 그때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렇죠. 그때 많이 차가 있었었죠. 없어가지고 네. 뭐 차량용 반도체 무슨 쇼티지 없어가지고 뭐 해서. 신차 뭐 대놓고 1년씩 기다리고 하던 그때 주가 뛰는 거 보세요. 뭐 60불 이렇게 샀던 놈이 370불 이릅니다. 그런데 나자빠지는 거 보세요. 나자빠져가지고 얘가 지금 6불 가고 이랬습니다. 이거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요 부분 위클리로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거 데일리 보세요. 어제 하루 56% 뛰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놀랍죠? 네. 무슨 뭐 개선된 실적 전망 제시. 지금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거 파산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공매도가 엄청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매도가 엄청 붙었다가 지금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시면 이게 죄다 공매도 쇼커버링이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것도 아닌 그냥 신규 매수가 공매도 쇼커버링은 전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지금 월가 추정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뛰는 거 하면은 또 이 길길이 뛰다가 또 한 방에 확 빠졌네. 또 종가는 17.89% 이거 장중에 20 몇 프로 빠지다가 그나마 말아 올렸어. 이 게임스탑입니다. 저 정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서 녹아났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CEO 해고 소식이라는데 그 뭐 NFT 쪽으로 이렇게 뭐 심혈을 기울이던 현 CEO가 잘리고 라이언 코엔이라고 이 친구도 이사회 임원인가 본데 라이언 코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진짜 돈복 있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거 민주식 해갖고 떼돈 번 선수예요. 그러고 나서 저 개사료 회사 추인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 대박 터뜨려가지고 이제 억만장자가 돼버렸는데 그 친구를 갖다 새로 이제 CEO로 했다는데 뭐 이렇게 길길이 가다가 또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여기서 뭐 갭업 했다가 이때 샀으면 이거 견뎌냈으면 또 다 딴 거 없네요. 바이앤홀드네요 그냥. 바이앤홀드요. 바이앤홀드인데 여기서 그러면 바이앤홀드는 맞느냐? 증시에서 시장에서 언제 어디나 통하는 투자 법칙 원칙도 없는 거고 딱 하나는 있죠. 너무 비싸다 싶을 때 들어가지 말고 너무 싸다 싶을 때 그거다 대놓고 뭐 공매치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쪽에 DNA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게 재밌으신 분들, 요런 게 짜릿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도박성이 강하신 분들, 이거 하면서 막 머리가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놓고 잠 못 자는 분들 많아요.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식들처럼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저렇게 인기 있는 주식들이 하루아침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경계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계하자로 결론을 내야 장이 갈 거죠. 여기서 막 갑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많은 우리 또 8.15 독자분들이 걱정하실 거니까 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가야죠.